잡지나 인기 블로거가 이상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은 잊으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 영혼의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고대 본능이 지배하는 곳이며 칼 융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상이 살과 피를 얻는 곳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주요 약점을 해부하여 왜 남자가 최고의 여자에게도 흥미를 잃는지, 그리고 여자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사랑을 죄로 만드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스트립 쇼이며, 이를 통해 당신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남자가 어떻게 애착을 갖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까워지면 거의 모든 여자가 첫날 밤 이후 저지르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하고 어떤 열정보다 더 강하게 남자를 붙잡아두는 유대감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의 이상적인 균형, 솔직해집시다. 대부분의 관계는 외도나 돈 부족이 아니라 파트너를 적으로 만드는 에너지 균형의 붕괴 때문에 무너집니다. 관계에 100% 헌신하고 남자 목까지 50%를 더해 치마 입은 팔, 여러 개 달린 시바신처럼 변하는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대신 살고, 대신 생각하고, 대신 결정하고, 대신 계획합니다. 그녀는 그의 외부 두뇌이자 생명 유지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중으로 무효화를 저지르는데, 그에게서 남자를 지우고 자신에게서 여자를 지웁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됩니다. 그는 더 이상 강하고 결단력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가 이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영웅의 길과 그의 개인적인 퀘스트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보살핌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이자 자신을 약하게 만든 그녀를 조용히 미워하기 시작하는 큰 어린아이로 변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실수이며 그가 외도하거나 말없이 떠나는 뿌리입니다. 그는 그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매일 비춰주는 자신의 무능력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번아웃됩니다. 처음에는 미덕처럼 보였던 희생이 무거운 짐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원망과 불만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걸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 유치한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관계 심리학은 희생이 아니라 우아한 춤이자 탁구 게임과 같아서 모든 공이 같은 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의 주도권에 대한 그의 대답, 그의 제안에 대한 당신의 반응. 오직 이런 춤 속에서만 존중이 태어나고 상호 관심이 유지되며 도망치고 싶은 숨 막히는 의존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석을 하는 우리의 작업도 일종의 춤이며 물 없는 알찬 콘텐츠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우리 노력에 대한 최고의 현지 통화 지불입니다. 이제 빠르지만 솔직한 설문조사를 해봅시다. 지금 바로 댓글에 딱 한 단어만 쓰세요. 남자가 말하지 않아도 여자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여자가 직감적으로 남자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녀라고 쓰세요. 둘 다는 안 됩니다. 진영을 선택합시다. 어떤 환상이 더 인기 있는지 봅시다. 이것은 첫 번째 계단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흥미롭다면 준비하세요. 이것은 진짜 남성 심리의 세계와 남자를 진짜로 사랑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의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단기적 아니면 진지함. 현대 사회는 두 가지 주요 관계 형식을 제안합니다. 1. 긴장을 풀기 위한 단기 달리기. 2. 의미 있는 것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 마라톤. 여기에 악마 같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는 종종 마라톤 주자의 의도로 관계에 들어오지만 남자는 단거리 달리기 티켓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고 성적 긴장이 해소되면 사라져서 그녀를 당혹감과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질문 속에 남겨둡니다. 열정을 되찾거나 더 정확히 말해 애초에 잃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를 깊은 수준에서 채워주는 것은 섹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여성 에너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남자는 기계적인 섹스와 진정한 여성의 기쁨으로 채워진 행위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머리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몸과 무의식은 이를 틀림없이 읽어냅니다. 오르가슴을 연기하거나 의무감으로 섹스하는 여자는 그에게 죽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녀는 그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깊은, 어쩌면 비명을 지를 정도의 기쁨을 얻는 여자는 그에게 생명의 물의 원천이 됩니다. 그녀는 마치 연금술사처럼 그의 거친 육체적 에너지를 더 높은 것,
환희와 개방성으로 변형시켜 다시 그를 채웁니다. 이제 이 생명력으로 충전된 남자는 산을 옮기고 매머들을 사냥하고 제국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결과를 그녀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사랑하는 이여, 당신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바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물질적 수준에서 사랑을 증명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당신 인격의 규모는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을 줄 아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남자는 완전히 다른 우주적 규모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쏟기 전에 출발선에서 스프린터와 마라톤 주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지만 좋은 로맨틱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안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면의 세계로 들여보내지 않으며 과거, 계획, 두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휘는 놀자, 쉬자, 장난치자입니다. 이것은 소위 가짜 미래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주말에 아름다운 그림은 그리지만 1년 뒤에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과 구체적인 것을 교묘하게 피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삶의 일부가 아니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왜 똑똑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여자들이 이 함정에 자주 빠질까요? 융은 이것을 여성 내면의 남성 이미지인 아니무스 개념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소녀에게 건강한 남성상,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의붓아버지의 본보기가 없었다면 그녀의 아니무스, 내면의 나침반은 미성숙하고 고장난 상태로 남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찾으며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시나리오는 감정 기복, 드라마, 접근 불가능성입니다. 그녀는 나쁜 남자와 신비로운 고통받는 사람에게 끌리는데 자신이 그를 구하고 고쳐서 자신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이 그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트라우마를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녀는 이 악순환을 돌도록 운명지어집니다. 압박 없이 남자와 대화하는 법. 우리 대화 좀 해라는 문구는 많은 남자에게 공습 경보, 지금 당장 집행될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여성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 요청은 어린 시절부터 잔소리, 비난 또는 호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서는 성인 남자가 아니라 처벌을 기다리는 장난꾸러기 소년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그를 멍하게 만들고 도망치고 숨고 사라지고 싶은 유일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남자가 직접적인 대화를 두려워하는 게 보이면 닫힌 문을 부수려고 하지 마세요. 문만 부서지고 남은 신뢰도 함께 부서질 것입니다. 더 영리하고 현명하게 우회기동을 사용하세요. 말로 하는 신문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문제를 그리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원을 그리고 반으로 나눈 뒤 말하세요. 1. 봐. 이게 우리 관계야. 이게 당신 책임 50%. 이게 내 거야. 내가 당신 목까지 짊어지기 시작한 것 같고 내 자원이 바닥나고 있어. 이것이 무엇을 줄까요? 당신은 초점을 너는 나빠, 너는 안 해라는 그의 인격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라는 공동의 문제로 옮깁니다. 이것은 즉시 방어를 해제합니다. 이런 시각적이고 거의 놀이 같은 접근 방식은 대화를 감정적 차원에서 이성적 차원으로 끌어내고 그의 방어 기제를 무장 해제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를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서 그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에게서 통제하는 엄마가 아니라 동맹을 봅니다. 동맹과는 싸우지 않고 협력합니다. 왜 관계가 식을까요? 가장 열정적인 관계조차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일상의 시험을 거칩니다. 서로를 남김없이 삼킬 준비가 되었던 초기 굶주림은 포만감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닫힌 시스템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혼돈과 쇠퇴로 향합니다. 관계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감정, 공동의 목표와 관심사로 드지 않으면 식탁 위에 잊힌 저녁 식사처럼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종종 더 평범하고
비극적인 이유로 냉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탄생입니다. 고대 본능에 이끌린 여성은 새로운 역할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그녀는 대문자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아이 주위에 남자가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을 구축합니다. 그는 그녀 우주의 중심인 연인에서 엄마와 아이 시스템 궤도의 서비스 직원으로 변합니다. 가져와 돈 벌어와 시끄럽게 하지 마. 그는 감정의 장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집에서 제3자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 알코올 중독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완전한 불필요함에 대한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밖에서, 술병에서, 일에서, 차고에서 또는 그를 기능이 아닌 남자로 봐주는 다른 여자에게서 위안을 찾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입니다. 당신 옆에 남자가 있을 자리가 없다면 그는 다른 곳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을 탓하는 것은 당신들의 공동 세계 붕괴에 대한 당신 책임의 절반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배신을 막는 법, 관계가 이미 얼음으로 덮였고 예전의 끌림이 정중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면 첫 번째 충동은 공황, 싸움 또는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막다른 길이며 치료가 아니라 단말마의 고통입니다. 죽어가는 감정을 소생시키려면 메스를 든 외과 의사가 아니라 얇은 붓을 든 보건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세요. 위기 상태에서 파트너의 뇌는 관계에 대한 모든 논의를 위협, 또 다른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대신 사랑을 나눴던 곳이 아니라 함께 눈물 나게 웃었던 곳을 기억하세요. 침대가 아니라 영화관, 콘서트, 엉뚱한 교회 여행 등 두 사람 모두 진정한 어린아이 같은 통제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던 장소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한때 행복했던 그 공동의 감정장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힘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곳에서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니라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다시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다리가 복구되기 시작할 때만 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접촉의 탈성 예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실천하세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입니다. 서로 마사지를 해주되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성감대 금지, 흥분시킬 목적 금지. 목표는 파트너의 손길이 섹스의 전이가 아니라 부드러움, 수용, 보살핌의 독립적인 행위라는 기억을 몸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접촉에서 목적을 제거하면 끌림을 죽이는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섹스에서 이 무거운 의무의 짐을 벗겨내면 단순한 생리학이 아니라 순수하고 맑은 관능의 세계를 서로에게 다시 열어주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웃는 실수로부터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범인을 찾고 그의 냉각을 비웃는 것을 멈추세요. 마치 이 우주에서 처음 마주친 호기심, 많은 두 외계인처럼 서로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얄팍한 조언이 아니라 이런 깊이 있는 접근 방식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최고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남자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급자족하도록 배웁니다. 그녀는 경력을 쌓고 돈을 벌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힘을 쫓느라 많은 여성이 남자가 선택한 여자에게서 찾는 다른 중요한 요소를 잊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나 유치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소속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희생자나 노예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남자,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둘러보고 그를 딱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여왕의 위치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느껴보세요. 나 혼자서도 잘해. 넌 내 완벽한 인생의 즐거운 보너스일 뿐이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여자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급자족하면서도 그에게 내 세상은 당신 없이도 완전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더 좋아져. 그리고 난 당신의 것이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선택과 소속감의 표현은 그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왕의 수준으로 높여줍니다. 이것은 공영에 처한 숙녀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구조자 원형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통치할 동등한 여왕을 찾는 통치자 원형을 그에게서 활성화합니다. 이 선택은 어떤 조작보다 강하게 남자를 무장 해제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섹스나 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의식적인 선택과 인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선택, 이 여자, 그들의 공동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강요가 아니라 마음의 부름에 따라 그녀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는 그녀가 의존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선택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확인해주는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깊은 무의식 수준에서 남성 사랑의 주요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은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행복한 관계를 다른 모든 관계와 구별하는 두 가지 핵심 비밀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첫날 밤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첫날 밤. 그리고 여기서 10명 중 9명의 여자가 영토의 조기 점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에게 신비로운 낯선 사람,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의 아파트, 그의 삶, 그의 머릿속 가구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 커집니다. 그녀는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통제하고 마치 자기 집처럼 부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물건을 남겨둡니다. 그 순간 남자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잠재의식적인 동물적 수준에서 그는 이것을 자신의 주권 영토에 대한 공격적인 침입으로 인식합니다. 그의 집, 그의 개인 공간은 그의 요새, 그의 굴, 그의 자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초대 없이 이 요새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그녀가 자신에게 누구인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그의 공간을 표시하고 소유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흡수당하고 자유와 정체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그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눈에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탐나는 요정에서 포식자, 침략자, 점령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건강한 반응은 자신과 경계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거리를 두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착은 미래에 대한 엄청난 무언의 압력을 만듭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자 이제 넌 내 거야. 이제 넌 나에게 빚졌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시 판돈을 올립니다. 그는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해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애초에 이걸 원하나? 미래의 의무에 대한 이 두려움은 그가 과거를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섹스 후 그가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가 나쁜 놈이라서 증발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녀가 성급함으로 그의 자기 보존 모드를 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관계 후에는 오히려 조금 물러나서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에게 공기와 스스로 다음 단계를 밟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섹스 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지만 당신이 집착으로 즉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열정보다 강하게 붙잡는 유대감. 열정은 밝게 타오르지만 빨리 타버리는 불입니다. 이것은 화학작용이고 본능이며 끌림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유대감도 있는데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강해져서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로 변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나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가 좋아하는 체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반가소의 지점, 가장 부끄럽고 취약한 곳, 내면 지하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 그곳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전등을 들고 가서 당신의 수용으로 그곳을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 모든 남자에게는 몸뿐만 아니라 성격과 관련된 옷장 속 해골이 있습니다. 흉터나 군살에 대한 부끄러움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망친 시험, 비싼 대가를 치른 어리석은 실수,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비밀스러운 공포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파트너에게 이 해골들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있잖아. 난 첫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바보처럼 느껴져. 또는 학교에서 칠판 앞에서 놀림당해서 대중연설이 끔찍하게 무서워라고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으면 그는 단순히 그녀의 몸이 아니라 영혼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외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조언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며 이하해 내가 곁에 있어라고 말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녀의 치유자가 되고 그녀가 그의 두려움을 들어주기로 결심할 때 그녀도 그의 치유자가 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인격 부분인 그림자의 수용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고 공포 대신 파트너의 눈에서 수용을 볼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유대감입니다. 섹스는 누구와도 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나 자신이 되고 취약하고 불완전하고 진실해도 무섭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흥미로운 사람으로 남는 법. 여기까지 보셨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플러스 표시를 하거나 아무 이모티콘이나 남겨주세요. 1초면 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입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요.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영원한 끌림의 주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관계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우스울 정도로 간단하면서 동시에 실행하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대부분의 관계는 파트너들이 서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다 읽은 책으로 변했을 때 지루함으로 죽습니다. 그들은 모든 반응, 모든 이야기, 모든 농담을 압니다. 호기심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사냥꾼이라 항상 미지의 것, 비밀, 다음 장에 끌립니다. 더 이상 챕터가 없으면 그는 새 책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를 놀라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헤어스타일과 머리색을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를 허둥지둥 수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와 분리된 자신만의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열정, 목표,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경 그래픽에 빠졌다가 내일은 고대 로마 역사, 모레는 아르헨티나 탱고 강습을 받으러 갑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고 자신 안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합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미치도록 흥미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중력, 우주의 중심을 가진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도는 태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행성의 궤도에 머무는 특권을 얻었다고 느낍니다. 그가 당신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면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이 다 읽은 책이 아니라 평생 연구해도 될 만큼 무한히 확장되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지루해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 곁에서는 지루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도 약해지지 않는 주요 체험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넥타이와 가면을 벗고 언급된 남자의 약점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진짜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는 발견이었는지 쓰세요. 여기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지지할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쓰셨나요? 그럼 계속합니다. 지지할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쓰셨으면 계속합니다. 관계는 쉬고 긴장을 풀기 위해 오는 조용한 항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탐험가, 두 연금술사가 서로 내면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내면의 납을 금으로 바꾸도록 돕는 공동의 여행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영원한 역동성입니다. 당신이 절대 버림받지 않을 유일한 보증은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끝없는 이야기가 되세요. 그러면 그에게도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